지난 10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휘약을 취재하고자 일주일간 시간을 내어 파리에 머물면서 주변의 위성 아트페어는 물론 뽕피두 센터가 기획한 베이컨 작품전을 찾았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프레스증을 제시하니 쉽게 입장하게 되었다. 파리 뽕피두 센터는 마르셀 튜상, 르네 마그리트, 앙드레 드랑 및 앙리 마티스에 관한 개별 연구에 이어 프랜시스 베이컨의 20세기 주요 작품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베이컨의 대규모 회고전, 문자로 이루어진 베이컨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있었다. 이번 뽕피두 센터의 베이컨의 회고전은 16점의 3면화 형식을 포함한 79점의 회와 7점의 종이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전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린다고 한다. 더블린 출신인 프랜시스코 베이컨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생전 다작을 하지 않았기에 그의 많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1971년 이후 뽕피두 센터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71년부터 92년까지 작품들이 연대순으로 소개되며 6개의 유기적인 공간에서 시, 문학, 철학, 프랜시스코 베이컨의 서가의 초안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위대한 시인들은 훌륭하게 이미지를 깨우치게 만든다. 그들의 언어는 나에게 필수적이며 나를 자극하고 나의 상상의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은 프랜시스코 베이컨의 이야기다. 문자로 이루어진 베이컨전의 중심에는 문학으로 구성된 6개의 방이 놓여 있다. 전시장 곳곳에 놓인 방에 들어서면 프랑스어와 영어로 큰소리에 읽어주는 아이스킬러스의 비극, 니체의 철학, 바타이유와 렐리스의 글, 콘레드의 소설, 엘리오트의 시, 텍스트를 들을 수 있다. 작품과 주제에 있어 베이컨에게 영감을 준 위의 작가들은 시적 우주를 공유하며 화가가 자신을 인정토록 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현실적인 비전, 세계에 대한 무도덕한 사람, 예술의 개념 및 이상주의의 선험에서 해방된 형태를 공유한다. 인간의 불안, 공포, 우울함을 그로테스크하게 담아낸 화가 프랜시스코 베이컨은 아일랜드 출신이다. 20세기 유럽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고 불안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킨 작가로 평가받는다. 또한 2013년 뉴욕 크리스티 공매에서 베이컨의 러시안 프로이드에 대한 세계 습작은 약 1520여억 원의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하였다. 영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베이컨은 어릴 때부터 심한 천식으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1927년 베이컨의 동성애 성향을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베를린, 파리 등을 여행하게 된다. 파리에서 피카소와 에른스트 등의 작품을 접하면서 미술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정식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베이컨이 화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933년 십자가 책형이라는 작품부터이다. 천식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군복무가 면제되면서 작품에만 전념하였고 이 무렵 그는 이전 작품들을 스스로 파기하여 현재 베이컨의 초기 작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는 1945년 런던에서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계 습작을 발표하였다. 종교화의 3면화 형식을 따온 이 작품은 그가 화가로 재출발했음을 보여주며 온전히 자기만의 양식으로 작업하는 작가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 작품은 베이컨의 작품 세계 동안 사용하게 될 시각적 표현 형식을 효과적으로 확립하는 발판이 되었고 그가 사용하게 될 여러 모티브들, 즉 그리스도의 순환, 신체의 왜곡, 인물, 입 같은 요소들의 등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베이컨은 과거 미술작품 디에고 발라스케스, 렘브란트 판레인, 루이스 뷰뉴엘의 영화와 움직이는 인체를 찍은 에드워드 머브리지의 사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엑스레이 사진, 해부학적 보고서, 구강과 턱에 관한 병리학과 장애와 연관된 의학 서적 등의 기괴한 이미지에서 큰 영감을 받아 인간의 폭력과 신체의 변화에 대한 계속적인 탐구를
그의 작품으로 그려나갔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인간을 속박하고 파괴하는 외부의 힘과 무방비 상태로 찢기고 망가진 신체를 처절하게 드러내는데 작품 속 인물들을 밀폐된 장소에 등장시켜 긴장감을 높이고 배경 없이 그려 그 인물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 인물들 얼굴이 다른 부위에 비례해 입을 강조한 비대칭적인 기법은 두려움에 처한 인간이 가장 먼저 소리를 내어 감정을 표출하는 신체 기관의 표현 확대로 공포와 고통을 더 극대화시킨다. 그는 1950년대 독창적인 자신의 화풍을 계속 구사해 나갔는데 극도의 공포감을 자아내며 절규하는 교황 연작은 시각적 충격과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베이컨에게 20세기 유럽회화의 역사적 가장 강렬하고 불안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화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 뭉개진 인간상을 마치 고깃덩이처럼 그렸던 베이컨은 고통받는 인간은 고깃덩어리라고 말했다. 1992년 마드리드를 방문했다가 천식이 심해져서 생을 마감했으며 영국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 제프먼 형제도 프란시스 베이컨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70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한 그는 여러 성공적인 전시로 세계를 넘어 예술성을 인정받고 명성을 누린 미술가, 공개적으로 동성연애를 즐기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기 좋아했던 사람, 좋은 자유로운 예술가. 베이컨은 기괴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의 사적인 생활로 화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작가였다. 그는 20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각종 미술 사조운동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조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화풍을 고집하며 스스로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베이컨의 작품은 더욱 강해지고 심오해졌으며 결국 그는 그 자신이 예술적 이상이라고 칭하던 작품의 순수 무결함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된다.